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당에 어렵게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를 제물로 바치고 싶은 거지. 왠지 아세요? 대권 가도에 한동훈은 이미 어차피 못 들어올 거고 오세훈은 당내에 있잖아. 본인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공격하는 거야. 오세훈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그렇죠. 제거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선거를 해도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믿나? 장도영 대표 얘기 조금 더 하면 사실 이렇게 장도영 대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 열어가지고 선거 소청한다고 하고 한 것도 보면은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좀 있는데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최고 지지율도 기록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전혀 아니죠.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착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고 또 역전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 정확한 원인은 뭐냐면 아까 우리 둘이 이야기했처럼 장동혁은 이미 끝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끝까지 남을고 장동혁이 잘했다. 장동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저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이번 6.3 선거를 보니까 장동혁이 끝났다. 끝났다. 왜? 한동훈 대표가 살아왔고 오세훈 시장이 이겼고 돌아왔고, 예. 장동혁이 안 간 데만 이겼고 그렇죠. 평택의 유희동이 이겼고 장동혁이 안 갔더니 박완수가 이기고 장동혁이 갔던 부산시장은 졌다. 이런 공통의 평가가 있으니까 친윤 쪽이든 친한 쪽이든 장동혁이 끝났다라는 전제가 딱 깔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거야. 민주당은 잘 안 될 거라는 기대가 훨씬 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니까 이탈했던 지지층 돌아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지지로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자기에 대한 신임으로 생각하면 착시 현상인 거죠. 착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큰 오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의 현재를 지지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지- 밝은 전망을 그렇죠. 가지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 어떻게 보세요? 당협 현장이 많네. 내가 현장에 다 듣잖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그 회초리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이 완전히 망할 대로 망했죠. 회생 불가능한 거쳐 못 쓸 당이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을 상대로 선거를 했는데 결국 완전히 완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오만이 완전히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일단 조작기소 특검,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를 비롯한 이상한 후보들의 공천, 그다음에 김관영의 탈락, 뭐 이런 불공정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의 오만의 상징이 선거 결과로 나왔고 결국은 또 1주년 기념 그 기자회견 하면서 결국 조작 기소를 포기 못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진 거지. 그 지지율이 사실 갈 데가 별로 마땅치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승리와 한동훈의 그 의원 우리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던 거지. 이게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건 보수 유권자 중에서 장동혁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한동훈 오세훈이 주도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갈 거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실어서 좀 돌아온 게 있고 지금 김 총장 말한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인천, 경기, 호남에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예전에 계속 찍었던 사람들이 정청래, 이재명 갈등도 꼴보기 싫고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진 것도 꼴보기 싫고 대통령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빠지니까 저렇게 민주당 건 빠지고 우리 건 돌아오고 이러면서 저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 지금 중간에 이제 댓글 한 번만 읽고 갈게요. 그 올림픽 PP0397님 김철근 개혁신당 화이팅. 일이 있어 나가봅니다. 계속 끝까지 보셔야지 쿠폰을 드렸을 텐데 아쉽네. 자 순회이 S2N님 두 분의 방송은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서 괜찮아요. 좋아요는 꾹 했어요. 모든 분 좋은 하루 되시길요. 자 오늘 지금 몇 명이에요? 동접자가 좀 이유가 왜 이유가 있어. 뭐죠? 이유가 있어요. 월드컵에요? 옆집에 한동훈 대표가 나왔어. 옆집?
거기도 근데 동접자 거기가 맞나? 많겠지. 글로 더 가겠다 그러면 자꾸 아니야. 광고해 주지 말고. 아니야. 우리가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 현실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분들을 우리 충직한 이제 고정층으로 생각하고 그럼요. 이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그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 대표는 이제 전면 재선거가 목표라고 하고,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 이렇게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대표는 어쨌든 부정선거 주장으로 이제 그 대표 임기를 지켜보자는 건데, 내년까지 임기 지킨다고 하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총선 공천권 행사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선거 이 소청을 결정한 것은, 그러니까 지도부가 다 합의를 해준 거예요. 합의를 해준 건데 생각은 좀 다른 거지. 동상이몽으로 합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잠실벌에서의 청년들이 외침이 계속되니까 여기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소청을 한 건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소청은 17일까지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걸 해보는 것은 선관위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정권이 훼손된 건 맞고, 그렇죠. 찍을 사람이 못 찍었던 것도 맞으니 이게 선거를 다시 할지 말지 해서 선관위 니들이 한번 판단을 해라 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동의를 해준 건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의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위한 1단계 조치로서의 이제 선거 소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선관위에 문의를 한 정도의 선거 소청이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임기 연명용 재선거 부정선거 진입을 위한 그렇죠. 초입으로서의 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자체가 판사 출신이잖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히 안단 말이에요. 본인도 선관위원장을 해봤을 거예요. 지방에 다니면서. 그러면 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소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지, 실제로 대기표 받고 투표를 못한 곳은 실질적인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여기는 재선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그게 개혁신당이 18군데를 거기도 소청해놨죠. 소청을 했죠. 그리고 이게 그 광역단이나 기초단체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선거까지 재선거하는 걸로 연계해서 해놨는데, 이걸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역단이면 6개를 한 건데, 이거는 과한 정치 공세로밖에 인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법률가고 판사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억지 정치 주장을 한다는 그 상대의 공격에 무너진다고 사실은. 그럼 결국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선관위의 무능과 선관위의 관리를 잘못해서 참정권이 제한됐고, 앞으로 이 선관위를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 문제가 지금 사실 가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로 문제를 옮겨버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도 개선. 그러니까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로 가면 60일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또 잠실에서 60일 동안 이 동력이 유지될 것이고, 장도영 또 매주 갈 것이고, 매주 가면서 자기의 또 임기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면 본래 사실 해야 되는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선이 옮겨가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니까. 그리고 이 재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부정선거로 연계돼 버렸잖아요. 이미 이제 잠실의 구호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넣지 마라 그랬어요. 전부 재선거만 하라고 써 있었어, 안내가. 그리고 성조기 들지 마세요. 태극기만 드세요 했는데, 지금 가보면 성조기 태극기 같이 들고요. 아예 지금 합의된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장이 좀 변화해 있는 거예요. 변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호응하기도 어렵고, 민주당에 호응하기는 어렵죠. 선관위 특검이든 뭘 이렇게 동조하기 어렵죠. 오히려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이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재선 과정 하면 서울시도 들어가 있죠. 광역단체장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당에 어렵게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를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고 싶은 거지. 왠지 아세요? 왜요?
대권 가도에 한동훈은 이미 어차피 못 들어올 거고 오세훈은 당내에 있잖아. 본인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공격하는 거야. 가장 오세훈을. 강력한 경쟁자를 그렇죠. 제거하자. 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선거를 해도 오세훈이 그래, 이길 그래. 거라고 믿나? 자, 저기 아까 이제 최고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어제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이제 특히 이제 바깥에 이제 대표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 중에서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이 제일 세게 맞서고 있는데 특히 그 지명직인 조광한 최고는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뭐 철없는 소리 한다, 뭐 정치적 미숙이라고 약간 막말도 하고 양양자 최고 발언에는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 철없는 그룹들의 외계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참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재준 최고한테 네. 철없다고 그러고 네. 어제 양양자 최고한테도 철없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나이가 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보다는 위야. 그래서 나보다는 위에 꼰대보다 위니까 나이는 있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 몇 살이야 하면 그 제일 쪽팔 놈이거든. 맞아요. 딱 그거야. 너 몇 살이야? 왜 야, 반말이야? 막 하다가 너 몇 살이야? 이러면 그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왜 우재준 최고 어리다고 너 철없다 그러고 양양재 최고도 어리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철없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조광한 유치하죠, 최고라는 게 네. 가장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장 저열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근데 어찌됐건 우재준도 그렇고 양양차도 그렇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자기는 지명직이고. 자기는 출마도 안 하고 지명받아서 최고위원 되신 분께서 대표의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이잖아. 사실은 그런 건데 선출직 최고위원들한테 그렇게 막 철없다 그러면 당원들 욕하는 거지. 그 사람 찍어준 당원들한테 뭐라 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재준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대구에. 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뒤 맥락을 따져서 물론 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하면 되지. 그걸 뭐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고 나이 뭐 말하듯이 철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해서 하대하고 비하하듯이 하는 것은 본인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네. 이거죠. 저는 그래도 이제 김철근 총장한테는 항상 존대를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 조광한 최고 우리가 유튜브니까 한번 이야기했나 남양주 시장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넘어온 분인데 그 뒤로 윤석열 정부 때 이상만이 가스공사 무슨 감상가를 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남양주 정계에서는 저분 별명이 족가스예요. 조카스. 공공연하게 지칭할 때 족가스라고 불러요. 중의적인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가스공사 가스. 감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족가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저도 조광한 최고를 잘 압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예. 어떤 사이예요? 아니 그 족가스라는 별명이 있다니까. 하여튼 뭐 보좌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제 보수 재건과 정부 견제를 위해서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꿨는데 이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바뀐 거라면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빠른 복당으로 입장을 바꿔서 진짜 뭐 지도부의 붕괴를 위해서 막 뭐 하고 막 또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기다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고 한 인터뷰에 저는 맥락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저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의 생각은 그거고. 근데 아니 이제 근데 그 아까 지적했듯이 네. 무소속 1인의 한계를 미리 예측한 게 아닌가. 그 사실 무소속 혼자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당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거고 그럼 본인이 혼자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 눈에 띌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되겠느냐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빨리 당에 복당을 해서 당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에 상관없이 배지를 달았고 국회의원이기 그럼. 때문에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요.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서두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복당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장동혁 지도가 무너져야 무너지지 복당 않는 논의가 이상. 시작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복당은 어차피 안 안 돼. 된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안 그러니까 된다. 무너진 다음에 복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어차피 안 서두를 된다니까. 필요가 내가 없어. 보기에 1년 넘어야 돼. 서둘 그래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행여라도 언론에 계속 그 기사화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빠른 복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 저 친한게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네. 팬덤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하고 지역구 잘 챙기고 그런 것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해도 됩니다. 때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원내 지도부 꾸리면서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이제 유용원 의원도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 정정식 원내대표가 110명의 의원 원팀에 방점을 뒀다는데 어쨌든 친한계도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같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위 무슨 전략이라고 했죠? 그런 걸 사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유영원 의원뿐만 아니라 친한계 몇몇 분도 같이 이제 그 부대표로 모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뚜껑 열어보니까 유영원 의원만 했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럼? 그렇죠. 사실은 전체가 아마 7, 8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한 명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한동훈 계속 비난했던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저거 유영원 의원이 부대표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친한계에 대한 포용 통합 탕평으로 보는 건 좀 과대 해석이다. 제가 알기로는 본래는 한 3명 더 많이 정도 넣어줘야 들어있는데 되는데. 어찌된 과정인지 모르나 한 명으로 된 것으로 봐서는 뭔가가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무슨 일이 아니고 친한계를 못 때문에 3명씩 놓겠어. 아니, 처음에 3명 들어간다고 했거든. 아니 왜냐하면 많아봐야 20명이야. 그러니까 2대 3대 5인데 딱 구조 그 비율이 그렇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친윤 50%, 그다음에 중도 30, 친한 20. 그 표가 딱 그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상황인데 정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명색이 그래도 친한계가 몇 명,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끼워줘야 얘기가 되는 거죠. 원내대표 본인 정치니까 원내대표도 자기 이름 걸고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장동혁 대표의 스타일에 맞출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두 명은 끼울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친한계를 껴안니 안 껴안니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아닌 거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기존의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안 좋아요. 실제로 안 좋아. 그래서 복당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1년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저 김도우 의원도 네. 한동훈 그렇지. 복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최소 1년은 넘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도우 의원이 그 발언했다가 또 저기 한동훈 대표 지지층들 욕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유영원 의원은 전문성이 일단 우선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계라는 네.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훨씬 더 큰 분이지. 군사 국방 전문이기 분야에서, 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를 포용한다라는 통합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유영원 의원이 한 분 들어갔다라고 아니 보는 게 맞을 그러면 거예요. 박정훈이나 배현진은 뭐 수석 부대표를 시키든가. 그건 불가능할 걸. 뭐 그랬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연합이라고 하겠네. 저는 그 한동훈 근데 수석 부대표가 둘이잖아요. 문영수석과 이제 정책수석인데 정책수석, 예. 문영수석이 김승수 네. 재선 의원 한 거예요 대구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나마 조금 중도적인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한계를 포용했니 통합했니 이거는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으나 정정식 원내대표도 수석을 중도적인 사람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이번에 그 조금 눈여겨봤던 게 그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뒤에 정정식 원내대표한테 난을 보냈잖아요. 사실 네. 무소속 의원이 뭐 난을 보내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뭐 장관이 보내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보내거나 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약간 아니 그게 이런- 아까 서두르지 말고 어. 그러니까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공포감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유무해 줄 수 있는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위무. 보내야죠. 유무.
유무. 유무.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저는 난 보낸 건 잘한 거고 또 실제로 어떤 메시지도 보냈죠. 보수 재건에 같이 한 사람이라면 과거는 다 불문한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그때 부산 북갑에서 선거 유세 때 후반부에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다 함께한다. 그렇죠. 김정은만 김정은만 빼고는 다 한다 그렇게 돼. 그랬죠. 그다음에 제가 그때 2주 전에 갔을 때도 이제 짤에 돌았던 게 김근식 왔다고 이제 이른바 친한계 핵심 팬덤 중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올린 게 뭐냐면 승리 냄새 맡고 온 김근식. 나를 아주 비겁한 놈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 근데 그 유튜버도 승리 냄새 맡고 온 김근식 그래도 포용해야 이렇게 해놨어. 형도 포용하겠네. 내가 포용당하는 게 참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유튜버를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입장인 거야 지금 전반적인 그 한동훈 쪽 입장이라는 게. 아니 근데 이제 대체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는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난을 보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부의 인사들이 사실 원내대표 되고 나면 예. 난이 한가득 엄청나게 오겠지. 그렇죠. 그냥 방 안에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축하난이 오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럼 난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보냈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 근데 그건 큰 없다. 방향은 그냥 바꾸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럼 첫 번째 주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그 대안과 미래에서 의총을 요청했고 18일에 본회의 열리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뭔가 장도영과 사퇴론에 뭔가 분수령이 될까요? 아이, 의미 없다. 분수령은 절대 아닌 거. 한두 마디 이야기가 나오겠죠. 길게 보내야 된다니까. 어차피 근데 버틴다. 아 그럼. 상대편을 버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그 날짜가 본회의 전이면 그러니까. 30분 하고 말 그 건데. 한 시간 이야기 시간. 하고 한두 명 정도가 사퇴 이야기 안 아니, 나올 수도 있어. 아예. 아니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가 하자는 의원총회는 열어는 줘야 되겠고. 그렇지. 길게 판은 못 깔아주겠고.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본회의 직전에 하는 거야. 한 시간 기다리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